경남에서도 이태원발 코로나19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재확진과 해외 입국자를 빼곤 22일 만에 지역 감염이 나온 건데 방역당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지급 뒤 첫 2주 동안 사용률은 40%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역 상권에 돈이 돌고 있습니다. 김해 유화리 유적에서 재사용 그릇 등 유물 7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금관가야 지배층 양동리 고분군과 같은 유물이 처음 확인된 건데 국가사적 지정이 추진됩니다. 5살 아이가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있던 장식용 구조물이 다행히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2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거제 직장인인 이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친구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만에 지역 감염 발생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남에도 나왔습니다. 거제의 한 공기업에 다니는 28살 남성으로 이태원에 간 적은 없지만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부산 확진자와 친구 사이입니다. 지난 5일 부산에서 해당 확진자를 만난 뒤 2차 감염됐습니다. 이후 수자원공사 거제지사에 출근했고 연초면 식당 2곳을 들렀습니다. 고현터미널을 통해 부산 자택을 오간 뒤 장평동의 병원과 약국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42명입니다. 회사 동료와 식당 이용자 등 87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이번 주 거제에서만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너무 신경 쓰이고 좀 불안하거든요. 연휴 전에는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지금 연휴 지나고 나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확진과 해외 입국자를 빼고 지역 감염이 나온 건 22일 만입니다. 추가 감염 우려로 경상남도와 거제시 등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에 다녀온 경남도민은 698명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기간 이태원 방문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하는 한편 미신고자에겐 법적 책임을 묻고 검사 방역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를 출입한 분들은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 115명으로 111명이 완치됐고 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한 20대 남성 확진자의 아버지와 1살 난 조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클럽발 2차 감염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부산 139번 확진자인 이 남성의 60대 아버지와 1살 난 조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살 난 아이는 부산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차 감염으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이태원 클럽 관련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20대 남성 확진자가 클럽을 다녀온 다음 날인 지난 3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11일까지 상당 기간 무증상 상태로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성이 일하던 부산 사하구의 CJ제일제당 부산 공장은 어제부터 일부 폐쇄됐습니다. 또 해운대 관광시설 등도 해당 남성의 동선에 포함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부산 거주자도 크게 늘어 오늘 오전까지 27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사람이 4명, 13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클럽 등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어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중소유흥지점 2,400여 곳에 대해서도 영업자재 권고를 하고 방역위생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일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확보했죠. 이 가운데 11% 정도가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확보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의 이태원 5개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 1,905명 중 11%는 외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12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대사관에도 정보를 제공해 자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로 서울시 1일 진단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 기존보다 약 8배가량 검사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이태원이 있는 용산구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진자들이 주로 20, 30대의 젊은 층이다 보니 활동 반경이 매우 넓은 데다 노래방과 주점 등 감염 확산이 쉬운 밀접 접촉 장소들을 많이 방문해 우려스럽다며 자진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헌팅 포차 등의 유사 유흥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명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기존에 문제가 된 이태원 5개 업소 외에 이태원의 다른 클럽 3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첫 번째 확진자인 용인 환자와 전혀 다른 동선을 보이고 있어 다른 연결고리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같은 시간보다 5명 늘어 전체 7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은 모두 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도가 150% 이상으로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안 가져왔을 때는 지하철 역사에서 덴탈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난달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죠. 실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지난 2주 동안 지급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얼마나 쓰였는지 이형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커피점에 들린 최성일 씨. 경남 사랑 카드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커피값은 경남 사랑카드로 지불합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이 남긴 선불카드입니다.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쓰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 만족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50만여 가구에 1,559억 원. 곳곳에서 소비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나 카드 사용도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요. 조금씩 매출 회복되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최근 2주 동안 경남형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기간 재난지원금 1,210여억 원을 43만여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전체 대상 가구의 60% 수준입니다. 지원금 지급 첫날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특히 황금 연휴 기간에 사용률이 높았습니다. 2주 동안 재난지원금 사용률은 40%인 490여억 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역 상권에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도 지난해 93%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소는 중소형 동네마트나 일반 음식점입니다. 동네마트 등 유통업체가 36.5%로 가장 많고 일반 음식점이 20.2%, 정육점이나 첨가물 가게 등 식료품 판매점이 13.7% 순입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용을 막으면서 골목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업소인데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형과 함께 정부형 재난지원금도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경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잠시 후 진주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에서 진주시립교향악단의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차를 탄 채로 공연을 즐기는 형식입니다. 글쎄요, 차에 탄 채로 어떻게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을까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최진석 기자, 공연 준비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고 주차장에는 공연을 보러 온 차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요. 공연 준비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진주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주차장이었지만 잠시 뒤인 저녁 7시 30분부터는 공연장으로 변신할 텐데요. 진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밤 9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자동차 극장과 같은 관람 방식인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만 맞추면 차 안에서 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나 함성 대신 차의 비상등 깜빡이로 호응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늘 영화 미녀와 야수와 시네마 천국, 스타워즈의 수록곡 등을 성악과 플루트 협연 등을 통해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곳 주차장 면적이 7,80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승용차 기준 최대 150여 대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늘 참가 차량 수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봐가며 콘서트 추가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 드라이브인 콘서트 현장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에 불고 있는 지난 1년간의 스마트 산업을 진단해보는 순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서 한계에 이른 산업을 한계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속 가공이나 봉제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 바람이 부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남의 한 마스크 공장에선 스마트 공정 도입 이후 하루 30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이번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생산 라인에서 KF94 마스크가 찍혀 나옵니다. 한 라인에 1초에 한 장씩입니다. 원단 재단부터 필터를 넣고 고리를 다는 과정까지 자동이어서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제작 과정은 접착제나 재봉틀 없이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 위생이 최고 수준입니다. 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스캐너와 바코드 모니터가 생산 지시를 하고 제작 정보를 입력해 문서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공정 도입 이후 변화입니다. 이 생산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완벽하게 양품만 고객들한테 출하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겠습니다. 스마트 공정 도입은 지난해 하반기 노동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며 품질을 높일 목적이었습니다. 스마트 공정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치 못하게 떨어진 주문 폭탄에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루 30만 개로 3배나 늘어난 주문을 거뜬히 소화해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해결에 맹활약했습니다. KF94 이게 막 세계적 브랜드 돼가지고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KF94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마스크가 됐습니다. 봉제 산업과 주물, 도금 등은 환경과 노동, 생산성 등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한계 산업입니다. 경남의 5대 산업 순위에도 2010년 초 금속 가공은 4위에서 5위로 1차 금속은 아예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같은 한계 산업들이 스마트 공정으로 돌파구를 찾으며 올해 금속 제조는 18%, 금형, 주조, 도금은 20%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된 K마스크와 같이 스마트 공정이 한계 산업의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금관가야 지배층의 무덤인 김해 양동리 고분군 주변에는 이들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하리 유적지가 있는데요. 발굴 결과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유물이 처음으로 확인돼 금관가야 지배층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한 숲으로 덮인 김해의 한 야산. 금관가야 지배층의 무덤으로 확인된 국가사적 양동리 고분군입니다. 주변의 또 다른 구릉이 이들이 살았던 마을로 추정되는 유하리 유적입니다. 최근 2달 동안 이 일대 1900여 제곱미터를 발굴한 끝에 이들의 생활상을 보여줄 유물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사를 지낸 곳으로 추정되는 이 터에서는 제사용 그릇과 항아리 등 유물 50여 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제사용 그릇, 굽다리 접시 10여 점은 주변 양동리 고분군 유물과 동일해 두 유적지의 연관성이 처음으로 입증됐습니다. 양동리 고분군에서 이제 묻힌 사람들이 생활했던 곳은 유아리 마을로 이제 예상하고 있었으나
한 번도 이제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본 이제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이 기종이 동일한 것으로 봐서 이제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처음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조개 껍데기 무덤도 무더기로 발견됐고 이 속에서 항아리와 바닥에 구멍이 뚫린 그릇인 시루편 등 유물 10여 점도 비교적 온전히 출토됐습니다. 또 구릉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인공도랑의 흔적도 확인돼 도랑한 언덕 전체가 금관가야 지배층의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아리 유적의 정확한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지표 조사가 행해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대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유아리 유적을 보존을 위해서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을 하고 김해 씨는 유아리 유적의 추가 연구와 보존을 위해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과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20m 높이의 아파트 7층에서 5살 남자아이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있던 장식용 구조물 덕분이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 2층에 설치된 장식물 구조물 한쪽이 부서졌습니다. 1층 화단에는 부서진 구조물 조각들이 널려 있고 꽃나무 가지도 부러졌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5살 A모 군이 7층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지면서 난 흔적들입니다. 아파트 7층에서 1층까지 높이는 약 20m.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나온 아파트 주민이 A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기 상태는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는데 아기가 한 10분 경후 정도 있으니까 울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있었죠. A군은 가벼운 타박상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다행히 스티로폼 소재인 구조물에 부딪힌 뒤 이 화단으로 떨어져 큰 충격은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외부 장식을 위해 붙여놓은 구조물이 완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시속 한 60에서 65km 정도 되는 차에 부딪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중상이죠, 중상.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경찰은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는 사이 A군이 방에서 혼자 창밖을 내다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연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사천 에어쇼는 오는 10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사천 비행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천시는 오늘 에어쇼 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행사 기간과 프로그램 내용 등을 정했습니다. 사천 에어쇼 기간에 항공 관련 일자리 채용 박람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진주시와 공무원 연금공단이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귀농 귀촌 체험을 원하는 은퇴자 모집과 지역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마을 1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반성면 정수 문화마을에 조성됩니다. 사천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정기 수시분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합니다. 사천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 사업장과 개인 등 1000여 곳이 모두 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미수납된 도로 점용료를 감액한 뒤 고지서를 재발송하거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지회와 전현 계열사 노조가 구조조정 저지투쟁 대책위를 꾸리고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두산중공업 노조 등은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고용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동안 두산그룹이 사업체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넘겨왔다며 두산중공업의 공기업화를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창원시 의원들이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창원시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7%였지만 2014년 2.1%가 줄어드는 등 자주 재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비 보조금과 세외 수입의 변동폭이 커 통합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2달가량 공석이었던 경남 로봇랜드 재단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상남도 의회 인사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경남도 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오늘 권택률 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업무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의원들은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과 실시 협약 해지 요구, 테마파크 운영 포기, 2단계 사업 착공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지역 관광지 3곳이 정부가 공모한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평화파크와 수협 효시공원, 칠천량 해전공원 등 3곳이며 전국 9개 권역 23개 지역 가운데 경남에선 거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곳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고 특색 있는 체험 콘텐츠 개발이 추진됩니다. 정재준 KBS 진주방송국 신임 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정 국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 경남도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방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준 국장은 1996년 KBS에 입사해 창원 방송총국 보도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했지만 무관중 경기이다 보니 아쉬운 팬들이 많습니다. 그중 누구보다 더 아쉬워하는 열혈 야구 팬을 KBS 창원 디지털 뉴스팀에서 만났습니다. 공을 던지고 치고 달리는 게 가장 신난다는 7살 야구 신동 만나보시죠.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로 새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승우 고민 있어요? 네, 야구장에 가서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을 못 가가지고 그게 고민이에요. 요즘에. 집에서 야구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는 20만의 방법. 집에서 아빠랑 춤추고 응원해요. 야구가 왜 좋아? 던질 때 너무 진짜 투수가 던졌을 때 벤트에 맞는 게 느낌이 너무 좋았어. 수호가 응원하는 팀은 어디야? 삼성라이온즈.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야? 어디 삼성의 박혜민 선수? 여기도 말해도 슈퍼 캐치를 잘해요. 깜짝 퀴즈. 승우야, 포크가 뭐야? 투수가 던지려고 하다가 다리를 풀었다가 다시 땅을 내리는 게 포크예요. 승우야, 퀄리티 스타트가 뭐야? 더블 플레이가 뭐야, 승우야? 위에 가주지 말고. 하나, 둘, 셋. 명지발 할 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제일 살때 승우하고 그 주말이나 시간 될 때마다 운동장에 이렇게 잔뜩 깔려있는 운동장에서 야구하러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조기 축구회 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마다 공을 치는데 승우가 그때 좀 잘 쳤어요. 사실 그분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보하면서 시작했던 거였어요. 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느꼈던 건 언제부터 어떤 게 느끼셨나요? 재능이 있다라고 느꼈던 거는 진짜 영재발굴단 촬영하면서 그 국가대표 그 김시진 감독님이 승우 영상을 보면서 아 얘는 재능이 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 알았지. 아버님 보시기에는 승우가 진짜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평소에 뭐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야, 아버님하고 이제 말 통하게 잘 통하니까. 자기 전에 승우야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물어보면은 항상 아빠 그 캐치볼 했던 게 좋아. 공 칠 때 이런 거 좋아. 그렇게 얘기해. 어느 거에 승우는 아버님 보시기에 잘한다고 보시는 강점? 저희가 사인이 있어요. 가운데 짚고 땅에 떨어지는 거, 높은 공, 왼쪽, 오른쪽. 근데 그 방향대로 공을 던져요. 아들이 만약 야구 선수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세요? 승우가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래야 삶이 재밌을 거잖아. 엄마 입장에서 걱정되구나. 걱정이나 우려?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승우가 너무 재밌어하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는 또 승우가 잘 찾아서 하는 편이니까 아직까지는 야구 재밌어하는 실컷 야구 하라고 응원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승우를 더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이게 분명히 승우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승우가 커서 뭐 야구를 할지 또 다른 걸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뭘 하더라도 그때도 지금 이 응원받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좋은 밑거름이 돼서 더 크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가 더 잘해. 공포지가 한번 보여주세요. 공치는 거.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곳 중에 하나가 항공업계일 텐데요. 특히 항공 제조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 항공기 제작 물량이 감소하면서입니다. 경남에는 항공우주산업도시 사천시가 있죠. 오늘 이슈대담에서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대위 황태부 위원장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항공제조업체 피해가 한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리 대통령의 우리 또 첫 번째 공약이 우리 지역을 항공 메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도에서 50만 평의 항공 국가 산단을 만들고 저희들은 추가 생산 설비를 하고 예, 주 50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서 네. 인원도 많이 모집했습니다. 갑자기 지난 5월 7일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악의 사태는 우리 모든 기업들의 생산 양이 줄고 고용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운영자금 대출이 사실상 안 됩니다. 예. 그러한 경영 악화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도내 항공제조업체는 피해 규모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도산의 위기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 코로나19 사태가 예상이 됐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항공기 제작 물량도 자연스럽게 감소가 된 겁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고용 충격은 한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용 충격은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도산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충격이라고 뭐라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도미노 파산이다, 줄도산이다 방금 도산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 항공산업의 구조적인 그런 특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치 못한 우리 비극은 보잉 737 맥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시작하여 코로나19 위기가 겹쳐서 항공 운송량이 급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우수한 초정밀 부품과 조립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보잉 에어버스에서
납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항공기술은 녹용 지박과 기술 지박이 접목되어 있는 기업 산업으로 숙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 사태가 오래되면 이 숙련된 인력과 고급 인력이 유출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고급 인력과 숙련국이 없어지면 우리의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 기업은 도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 같은 업계에서 일하면서 숙련된 그런 노동자들이 큰 자산인데 예. 이 위기를 맞으면서 흩어질 수도 있고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공 분야에서 그래서 정부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항공 제조업계에 대한 대책은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는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항공 운항 부분에만 1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나 제조업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5월 1일에 한국산업은행법에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법이 새로이 개정되어서 항공 제조업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 제조업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항공 제조업체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이제 만드신 건데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바라고 계신 겁니까?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네.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 2차 추경이 끝나고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는 일감입니다. 네. 일감이 있으면은 고용 유지, 업체 도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정부의 항공 전략 대상 사업을 좀 빨리, 좀 빠르게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해외 도입 제품도 국산화하는 등 강력한 항공 산업을 누릴 정책을 추진해서 저희들에게 일감을 빨리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위기가 오다 보니까 뭐 항공 운송업이라든가 항공 지상조업 이런 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있는데 지금 항공 제조업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사천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다 보면 국내 항공 부품 산업이 퇴보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맞습니다. 40년간의 노하우는 우리의 경쟁력이고 네. 우리의 사안들은 아주 중요한 인적 자산입니다. 모기업의 상생 정책이나 우리의 경비 절감 또 구조 조정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이 위기를 넘기기는 역부족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할지 여기서 주저앉을지 포기할지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동안 쌓아올린 항공사회의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항공 제조업의 위기를 좀 말씀하시려고 나오셨는데요. 아까 제가 고용 위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었는데 실제로 그 사천에서 뭐 휴업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진짜 실직 위기에 놓였다거나 그런 주변의 근로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A사는 벌써 2개월 휴업하고 있고 B사는 절반 정도 고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 예. 근로자들이 예.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요. 예. 네, 마지막 그 항공 제조업계를 대표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항공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부족하지만 40여 년 동안에 정부의 공군력 정강에 미력하마 보탬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최악의 시기에 항공 제조업체가 도산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들이 도와준다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항공사업을 위해서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 곳곳에서 꽃 축제를 취소하고 꽃밭을 갈아엎기도 했죠. 그런데 유채꽃 축제로 유명한 경기 구리시에선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유채 줄기와 잎을 일일이 따서 유채김치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김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노란빛이 초록빛으로 바뀝니다. 축구장 13개 크기의 유채꽃밭을 갈아엎는 데는 채 8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강 인근에 5만 9천 제곱미터 크기의 유채꽃밭입니다.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축제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취소됐습니다. 그렇다고 밭을 갈아엎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유채꽃밭에서 손으로 일일이 유채 줄기를 꺾고 잎을 땁니다. 너무 깊게 자르지 마세요. 다듬고 소금물에 절인 다음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는 너무 조금 남았어요. 이른바 유채 줄기와 잎으로 만든 유채 김치입니다. 유채잎이 아삭아삭하니 열무김치랑 비슷한 맛이에요. 구리 시민 등 180여 명이 모여 2,500kg의 유채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행사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야외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채꽃 축제를 과감히 취소하고 우리 새마을 바르게 적십자 자유총연맹 회원들과 김치를 담궈서 유채김치를 담궜는데요. 어르신 건강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채김치는 구리시 관내 어르신 2천여 분에게 배달됐습니다. 구리시는 앞으로 유채꽃도 수확해 유채꽃차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날씨였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하늘에 날도 크게 덥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날이 오늘 같으면 좋겠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흐려집니다. 차차 먹구름이 끼겠고요. 모레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최고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날은 계속해서 따뜻합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 13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해서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모레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 비가 그치면서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가 건조한 곳도 있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과 강원, 영남 지역은 낮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 8도, 함안과 밀양 9도, 김해와 창원이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함양의 아침 기온 8도, 사천이 1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린 뒤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비가 내려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라디오로 교향악단 연주를 듣고 집에서 아무리 재밌게 야구 경기를 본다 한들 그게 현장에서의 만큼의 감동과 전율이 있겠습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이태원 클럽에 간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오늘 열려고 했던 학교 문을 또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인식이 또 한 번 개선됐을 겁니다.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nice to be happy. It's so nice to be happy. 모두 힘내세요. To be happy. Everybody should be happy. 조승사 양반, 나 좀 들어가라. 나 좀 날려 들어가라고. 본부장님, 오늘 고기월드 본점 제가 한번 기념행사. 박수! 진짜 개옥 씨가 구우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역시 이래서 스페셜리티가 필요해. 감사합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유행이 1차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한 국가라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정말 이건 보은의 박사입니다.